머리가 좋은 것들이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고 맞은 거죠. 한국 사회는 진짜 이 박스를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거기다 다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지금 지금 이거 개그 친 거예요. 화가 난다니까.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IQ, EQ, MI.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재밌는 주제인데요. 요즘 한국 그 EBS에서 재밌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다큐멘터리 주제가 공부 못하는 아이.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비애.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나?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 IQ, EQ 얘기가 나오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IQ 낮은 애들 뭐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 제 세대 때만 해도요. 처음에 학급 시작하면 물어봐요. 너 IQ 얼마야? 그러고 이 얘기가 꼭 뭐 공부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네. 그리고 선생님이 IQ를 다 공개했어요 또. 네. 제가 IQ가 몇인지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방송 이 주제로 시작하면서 IQ를 좀 공개해보는 게 어떨까요? 반복하는 마음, 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반복하는 마음 되게 아팠겠어요. 네, 저는 140으로 140으로 나와서 맨사에 네, 등록되시고. 예, 살짝 걸치긴 하지만 네. 우리 뭐 공개할 만 하네요. 네, 뭐 전 못하겠어요. 이영근 집사님 기분 나쁘시면 공개 꼭 해주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생이 IQ 검사를 했어요. 그래 우리 때 그랬죠. 그래서 전교생이 IQ 검사를 하면서 IQ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이렇게 다 알려주지 않았고 네. 몇 명을 불렀어요. 저기 교감 선생님이. 제가 불려갔어요. 8명인가 10명이 불려갔어요. 네. 가자마자 맞았어요. 맞아요. 이름 안 썼어요?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아니 IQ하고 무슨 전체가 10반이었는데 네. 10반 각 반에서 IQ가 제일 좋은 애들을 불려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네. 1등하고 다 관계없는 애들이 IQ가 다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왜 부녀회라 그러나 학교에 네. 뭐라 그러죠? 그 아주머니들 네. 이 반대에서 없어지긴 했지만 머리가 좋은 것들이 공부를 안 성적이 하고. 왜 그 모양이냐고 맞은 거죠. 야, 그렇구나. 저는 180입니다. 진짜 180? 네, 농담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희 때도 맞은 애 있었어요. 찍었다고. IQ 테스트 생각 없어요. 찍었다고. 거기까지 그치, 찍었구나. 찍지 뭐 물으면 찍지 어떻게. 네. 그리고 또 맞은 애 있었어요. IQ 테스트 할 때 컨닝했다고. 네. 근데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IQ 테스트를 컨닝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혹시 한 반에 같은 이름 2명 있는 거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제가 저를 봐도 제가 머리가 좋아요. 그냥 뭐냐면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자랑인데 뭐. 그 자랑 좀 할게요. 뭐냐면 이게 두뇌 회전이 좀 빠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IQ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시험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검사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언어 쪽으로 너무 딸리는 거야. 근데 수학 점수는 항상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암기 과목 있잖아요. 그런 건 공부만 하면 점수 잘 나왔어요.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공부하면 다 잘하고. 아니 근데 네. 머리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상당히 수학적이어야 돼요. 맞아요. 음악을 그렇다고 잘 그러더라고요. 하려면. 네, 맞아요. 느껴집니다. 네, 그게. 한성윤 목사님 IQ 제가 게스해 볼까요? 아, 등좀 어느 한 큰형님이니까 150. 저 지금 제가 보니까 두 분 다 네. 상당히 높은 데서 이렇게 놓으시니까 네. 남의 얘기를 갖다가 자기 얘기처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반전이었어요. 예, 반전, 많지 큰 반전. 않은, 예,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보통 그런 일은 많아요, 사실.
너 선생님이 야단칠 때 너 네 IQ는 이렇게 했는데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한대요. 왜 하냐? 왜냐하면 격려하기 위해서. 너 머리 나쁜 거 아니다. 너 공부 잘해라. 이런 의미에서 많이 얘기하셨대요. 일종의 그 교육 방법이 실제로는 한 100, 80, 90 뭐 이렇게 나와도 넌 머리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IQ 점수는 안 가르쳐 주지만 그럼 아이가 이제 나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근데 되게 그 결론은 또 아주 안 좋대요. 되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꼭 그런데요. 난 머리는 좋았는데 왜 노력을 안 해가지고 사실 이렇지 내가 머리가 근데 좋대. 목사님 IQ가 몇이시냐? 두 분이 그렇지 않겠는가? 몇이시냐고. 밝히기에는 너무나 졸렬한 그리고 밝히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많이 후회해야 될 그런 숫자예요. 그렇구나.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해 주세요. 네. 100 이상이시면 얘기하셨겠죠. 네. 부시 대통령도 뭐 95라고 하셨으니까. 침팬지가 89라고 그러셨죠. 85 정도 침팬지가. 나온 거예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네, 밝혀서는 안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은혜가 되네요. 네. 선생님들이 넌 머리가 좋은데 왜 이러냐? 앞에 갈호 열고 닫고가 빠졌어요. 넌 원숭이보다 머리가 좋은데 왜 이러냐? 그렇구나. 그런 뜻도 되는구나. 그게 그 말이었구나. 네. 이제 알겠네요. 김진수 집사님 IQ 공개하실 수 있어요?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시면 100 높으셔, 이하라고 높아, 생각이 되니까. 근데 뭐 눈치들 채시죠 시청자들이 네. 상당하겠구나. 저는 네. 사실 몰랐어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미국에서. 내 친구가 남의 성적에 관심이 많은 애가 있어. 제가 중학교 때 회장이었고 그 친구가 부회장이었어요. IQ 검사를 했는데 뭐 관심 없었어요. 저는 뭐 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얘가 우리 거기였는데 IQ가 얘가 얼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그랬어. 그랬더니 또 몰랐냐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봐가지고 아셨구나. 선생님 얘기 빨리 공개하세요. 궁금해. 153이요. 153이요. 153이면 거의 천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IQ 검사 제도가 잘못된 거지. 후일에 바뀌었군요. 네. IQ 검사 제도가. 옛날에는 150이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250이 좋은 머리로 150은 뭐 아주- 정상? 아주 오래전에 일인데 뭐 관심 없다고 그러시더니 저는 숫자까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모나미 153, 물고기 153 기억하기가 편하잖아요. 네.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니 이렇게 IQ 좋은 분들하고 네. 같이 맞짱을 뜰 수 있다는 게 아니 근데 너무 기분 좋아요. 이게 네. 이렇게 중학교 때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그때는 제가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할 때예요. 네. 근데 IQ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이분의 정신 연령이래요. 자기 나이 때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좀 공부를 잘했으니까. 뭐 관심 있었으니까 좀 많이 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한번 했어요. 그거 모르거든요. 네. 그때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오윤태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그래요? 진짜 몰라요. 예. 테스트 해볼 걸 그랬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진짜 몰라서 저도 테스트 했으면 궁금한데. 우리 같이 하기 싫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볼 네. 때는. 예. 네. 근데 저는 목사님은 오히려 의외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IQ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니면 너무 높아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베일 속에 계시는 그렇죠.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호아킴 데 포사다가 쓴 책인데요. 마시멜로 이야기로 유명하죠.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빅터가 자기 IQ 70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보로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70인데 아. 70이라고 잘못 본 거죠. 일을 네. 못 봤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지능이 어떻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다른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그 책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픈 안 하고 너 IQ 높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EQ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감성 지수. 예. 네. IQ는 지능 지수, 그다음에 감성 지수. 그래서 매시멜로우 이야기에는 또 감성 지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한테 매시멜로우를 다 나눠주고 네가 10분만 참으면 내가 매시멜로우 하나 더 주겠다. 참은 아이들의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삶을 비교해 보니까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더라. 그래서 이제 감성 지수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병걸 집사님은 감성 지수가 높으신 편이시죠? 감성이 뭐예요?
감성이요? 예. 이모션 그 그러니까 영어는 뭐, 이모셔널 그- 코션트니까. 뭐 감동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잘 느끼는 좀 이렇게 무미건재하지 않은 뭐 이런 거 근데 얘기해요. 여기서 인내지수라고 말하는 할수 거는 있고요. 사회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회성, 인내, 관계를 네. 관계 잘 안에서. 빌드업하는 걸 수도 예. 있고요. 뭐 이런 아, 인내, 관계 이런 거요? 그렇죠. 다 안 좋네요. 인내는 제가 의미를 두는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양보 안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절대 안 져주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 엉망진창이죠. 와이프가 저보고 저 때문에 우울하대. 나는 감성지수 그래서 네네. 감수성이 풍부한 이런 거 얘기하는 아니, 거야. 사회성. 그것도 조금 아, 들어가죠. 그래요? 네, 그것도 들어가죠. 그건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감수성. 지금 CTS 덕분, 이 커피 브레이크 덕분에 끊었던 드라마를 다시 보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울어요, 드라마 보면서. 네, 뭐 관계가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같이 지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진국이시고 또 한편으로 무척 귀여우세요. 근데 저한테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제 인생을 제가 편하게 사는 제 가치관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싫어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 인생을 저한테 소중한 사람 아니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해주는 게 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일이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했어요. 네. 그 집사님은 그러니까 색깔이 워낙 뚜렷하세요.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뭐 관계가 엉망이란 말은 색깔이 까맣지. 뚜렷하기 때문에 네, 이게 색깔이 뚜렷했다길래 까맣지. 목사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난 목사님이 이럴 때 너무 좋아. 시원스럽게 그냥 말해줘서 너무 좋아. 제가 얘기했죠.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요. 뭐 까맣다고 얘기해도 네. 즐겨요 저는. 아니 근데 까맣게 나쁜 거예요? 까만 거 좋죠. 모든 걸 덮어버리는. 아 그리고 이렇게 날씬해 보이고 멋있어. 네. 성경에서 제일 안 좋은 색깔이 회색이에요. 글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네,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 계속 해주시죠. 뭐를 얘기해줄까요? 좋은 얘기로 마무리해 주시죠. 아니요, 색깔이 뚜렷하다고요. 네네. 한성희 목사님은 EQ 높은 사람들 목회하면서 만나시면 푸근하죠?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EQ에 자신이 좀 없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전화에 대한 공포, 포비아도 좀 있고요. 아. 전화 잘 못 받고 전화 받으면 그 우리 교우들도 가끔 이제 저한테 전화하는데 왜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기 어려워하냐 그런 얘기 하는데 전화 받고서는 한 자리에 앉아서 전화 잘 못 받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받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렇게 큰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저한테 스스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너무 관계가 좋은데 혼자 괜히 외로워지는 기분. 아, 이 사람들은 서로 너무 재밌는데 나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 제가 그런데 순간순간 이 방송 찍으면서 그런 거 느낀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까맣다니까. 이게 까만 거예요. 아니 혼자 죽게는 안 할게. 전화 받으시면서 한 자리에서 받지 못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써보시는 거 그런 좋은 방법은.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좀 저는 그래서 평생에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너 짝끼리 좋은 친구끼리 앉아라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짝끼리 앉아서 좋은 친구끼리 앉는 건 좋은데 선생님이 그거를 할 때는 미리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넘버가 짝수냐 홀수냐 애들이. 우리 반이 홀수였어요. 키가 크셨구나. 그게 아니라 저 혼자 남게 된 거예요. 홀수니까. 한 명이 남잖아요. 그쵸. 물론 거기에는 아이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아니라 네. 뭐 서로 모르는 아이들끼리도 막 갑자기 키 순서대로 미리 가서 좋아하잖아요. 막 그냥 앉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데 숫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같이 앉자는 말을 못 한 거죠. 결국 혼자 남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원수를 이 사회에 갚아야겠고. 그 정도요? 네, 그럼요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왕따도 아니었고요. 친구들이 저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집에 놀러도 가고 다 친했지만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은 배신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하고 아마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사회면을 장식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근데 그게 아주 없어지지는 않고요. 계속 과거라는 게 저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나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남아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어떤 때 이렇게 혼자 있거나 나는 진짜로는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진짜 있어요. 의외다, 네, 네. 목사님. 그래요, 굉장히 맞아요. 너무 이 풍기는 인상하고 지금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매치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IQ 153 거의 천재 수준의 우리 김진수 집사님. 나는 EQ가 높다 낮다. 물고기 수준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맞으세요? 아니 물고기 수준이면 153이 아니고 1.53이에요. 그 모나미 그래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나미 만년필 154. 그러네요, 진짜. 모나미 그렇죠. 불펜에서 네, 153. 그렇지, 153. 물고기 건진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오셨네. 아, 네. 153. 제 IQ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얼마 전에 누가 페이스북으로 좌뇌를 많이 쓰나 우뇌를 많이 쓰나 하는 검사를 보내준 적이 있어서 네.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당신은 100% 좌뇌를 쓰십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EQ가 되게 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요새 생각을 좀 바꿔서 하게 됐어요. 네. 좌뇌가 너무 좋아서 지적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내 그 감성 지수가 좀 약간 낮아 낮은 보일 것처럼 뿐이다. 보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높다. 아, 근데 이게 근데 너무 이게 뛰어나니까 너무 높다. 이게. 좌뇌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난 계속 화가 난다니까요. 페이스북에 그냥. 화날 때는요 한 대 때리셔도 돼요. 김진수 집사님 이제 자기 캐릭터 확실히 잡았습니다. 아, 평상시에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러시죠? 원래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 남이 들으면 굉장히 재수없는 자랑거리지만 네. 상당히 믿어져요. 자랑이 아닌데. 맞아요. 사실을 얘기한다. 사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짝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나한테 접근하기가 힘들겠지. 그래 너희끼리 짝하고 나는 혼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나는 자존감이 어차피, 자존감이 참 건강하시죠. 아니 저 컸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 어려서 네. 그럴 때뭐 전혀 그런 생각 못. 근데 아까 병걸 씨가 네. 여기 있을 때 좀 나만 혼자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아니, 서로 그 반대잖아요. 근데 이쪽은 저는 우리는 안 돼. 이쪽은 내가 너무 나아서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같이 있다는 그러네.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좌뇌를 많이 쓰나 우뇌를 많이 쓰나. 네. 저도 좌뇌를 많이 쓰는 게 제가 박치기를 하면 왼쪽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거 개그 친 거예요. 화가 난다니까. 너무 화가 나. 이래서 이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편집다 이런 이런 게 이래서 편집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재미없어요. 아니 재밌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아니, 가만히 계세요. 편집 좀 작게. 편집 좀 작게. 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나 진짜. 오윤태 목사님, EQ가 어떻게? 저는 저는 제가 EQ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잘 지내는 편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생각 드는 게 저도 전화하는 거 너무 싫어요. 전화 받는 거 너무 싫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즐기진 않는 것 같아요. 즐겨서 내가 관계가 원만한 것보다는 저는 성격이 컨플릭을 너무 싫어요. 저의 가장 큰 단점. 누가 부딪히고 싸우고 그걸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스가이 적이 없어지는 거죠. 인자무적이에요 정말.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싸운다고 그랬을 때 막 때리시고, 아니 때리시고 막 제가 너무 본능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쫙쫙 소리 났어요. 좋은 말을 이쪽으로 다 네. 먹어보니까. 아니,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EQ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님 말 듣고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처음으로 드네요. 네. 좋지 않은 영향인데. 지금 IQ, EQ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IQ 높은 사람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스마트.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란 말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참 똑똑하구나. You're so smart. 뭐 이렇게 하신 말이 있는가? 다 뒤져봤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쓴 단어를 왜 쓰나?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그랬더니 봤더니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talent. 예. 그러니까 은사. 은사. 예. 그러니까 똑똑하고 뭐 머리 좋다가 아니라 gifted. 은사가 있다. 재능이 있다. 예. 그래서 요즘 나오게 된 개념이 MI. 예. Multiple Intelligence. 다중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중지능의 영역이 있어요. 언어지능, 그 다음에 음악지능, 그리고 논리적 수학지능, 그리고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지능, 대뇌지능 이렇게 7가지가 있대요. 그럼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말과 글에 뛰어난 것이 언어지능. 네. 저는 국어와 영어 점수가 좋진 않았지만 네. 이거는 좋을 때 있어요. 상당히 좋을 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아, 근데 감사합니다. 말을 참 잘. 그러니까 제 뭐라 그러지? 위트가 있으세요. 맞아요. 집사님 말은. 유머 지능이 유머 지능은 없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썰렁하던데. 언어 네. 지능 저 좋아요. 김진수 집사님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어지능 높으세요? 제가 시는 못 쓰는데 네. 함축적 언어를 못 써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요약해서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글짓기를 하면은 글을 잘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막 쓰러지고 그러셨어요. 근데 혹시-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런 건 질문은 이분한테는 하지 마세요. 다 좋다고 할 것 같아요. 낮은 것도 있어요. 아니면 낮아도 다른 낮은 사람보다 거 있어야 높은 거 되는데. 아니야?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낮은 나도 거는 낮은 건 낮아도 다른 자세만 사람보다 낮으셔. 높아. 겸손하셔. 겸손한 것 빠는 건 다 높아.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음악지능인데 소리, 리듬 같은 음악적 체계에 대한 강한 지능. 예. 음악지능. 저는 절대로 없어요. 뭐두 분은 아니요, 전 반 정도만 리듬적인 음악지능? 거. 예. 네. 소리에 오인트로 대한 쌤 저는 없어요. 노래 한번 진짜. 해보세요. 아니, 제일 안 할래요. 좋아하시는 찬양이 아니요, 안 할래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커트 Please. 마세요. 나 그러지 마세요. 네. 아니, 음악지능이 높으신지 아니, 박자를 안 높으신지. 못해. 박자. 박자를? 박자 감각이 없어요. 저는 박자를 모르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박자를 전문가들 어떻게 해요? 여기 두 분 계시잖아요. 박자. 5, 6, 7. 원. 8.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 시작. 아이 그냥 하시죠. 저기 네. 별걸 다 하네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 시키면 하거든요. 그래요. 임 목사님이 네. 이 정도 됐으면 이해를 해줘요. 음악지능 네, 완전 네. 네, 너무 낮으신 걸로. 낮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 IQ 숫자랑 비슷하겠어요. 네. 그러면 뭐 두 분은 당연히 음악 하시는 분들이니까 음악지능 높으실 거고. 한성민 목사님 음악지능 높으세요? 높다 그러세요 물어보지 그냥.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왜요? 근데 높다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노래 시킬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노래 그 음정을 잘 못 지켜요. 네. 음정을. 여기 박자신데 아유, 저는 음정. 아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저희 집사람이 노래를 제가 하면 저희 집사람이 정말 음감이 좋아요. 저보고 맨날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워낙 오페라를 좋아해서 제가 오페라 노래를 열심히 연습했어요. 거의 4개월 정도 몰래 연습해서 불러주려고. 한 중간쯤 됐더니 여보 반음 떨어진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끝을 못 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저는 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찬양대에 서서도 항상 제가 담임을 하면서도 찬양대에 많이 섰어요. 그래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찬양하고 싶어서 그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고 올라오면 되니까 내려가 찬양을 하는데 6개월 만에 찬양대 대장이 오시더라고. 목사님 참 고마운데 그냥 이제 설교만 집중해달라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안 웬만하면 하는데. 안 저희 쫓아내고 또 담임 교회에서 목사님이- 유일하게 네. 제가 찬양대에서 쫓겨났어요. 네. 아무도 쫓겨난 사람이 없는데 정말. 네. 지금 우리 다중지능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유스 전사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어떤 애가 왔는데 몸집이 정말 야 씨름 선수 같아요. 네. 굉장히 몸집도 크고 근데 예배 드릴 때 고개 푹 숙이고 있고요. 친구들하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요한아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재미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아주 부모님의 고민이 심해요. 예. 한마디로 얘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그렇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했다.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춘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요한이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공부가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넌 뭐가 좋니?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가 기타가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요한아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타 가르쳐 줄까? 네. 그럼 미리 가르쳐 달라고 하지. 그랬더니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를 배우려면 정식으로 레슨비를 내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게 중요한 그게 포인트네요. 중요하죠.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요. 그래야 의무감이 생긴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레슨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레슨 전문가한테 와주세요. 꼭 유의해 주세요. 네. 이왕 돈까지 내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정말로 한 달을 가르치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한 달에 다 전수해 줘요. 얘가 밥만 먹고 기타만 쳐요. 네. 그런 그래서 친구들이 있어요. 레슨 선생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미국 이제 샵에 가서. 근데 얘가 그 후에 2년 있다가 기타 전공으로 UCLA를 갔어요. 진짜 재능이 있었던 예, 친구. 그러니까 얘가 음악 지능이 아주 뛰어난 애인데 대인 지능도 떨어지고 다른 지능이 떨어지니까 부모님이 얘를 아주 굉장히 예, 스마트하지 않은 한마디로 바보 빅터처럼 그렇게 대하셨던 거죠. 예. 근데 한국 사회는 진짜 이 박스를 딱 만들어 놓고 네. 모든 사람을 거기다 다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여기서 안 끼워지는 사람은 도태되는 사람, 잘못된 사람.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IQ가 사실 그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 IQ 개념과 EQ 개념과 그리고 MI 개념, 다중지능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잘 빌드업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베이스 배우러 오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죠, 있죠. 네. 그 아이들 중에서도 개인차가 뭐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있어요. 예, 개인차 있죠. 근데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네. 전에는 네. 저 예전에 제가 가르쳤을 때는 개인차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가르치는 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경험도 많이 쌓이고 또 신앙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장점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 하드웨어가 조금 부족한 애들은 뭐 감성이나 이런 게 뛰어나기도 하고 또 연습을 열심히 하지만 잘 늘지 않는 애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좋은 것들을 또 유도하기도 하고. 근데 IQ나 EQ, MI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없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IQ도 중요해요. 음악에 있어서 상당히 네. 중요하고 또 음악을 시키려는 학부모님들 IQ 중요합니다. 음악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시키실 거면 EQ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중요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그 아이가 정말 음악을 정말 좋아하면 시키세요. 아니면 다 취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자녀들 미래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얘기잖아요. IQ, EQ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근데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경험해보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MI 요 토크쇼 그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찾아보고 보면서 네. 참 제가 마음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분명히 은사별로 살라고 그랬고 아까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맞아요. 네. 은사, 탈란트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있어서도 자녀들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부르심이 있는데 네. 그 부르심을 찾아서 달란트를 찾아서 그 부분을 잘 도와주는 것이 그러니까 MI라면 그것이 MI의 재능을 찾아서 도와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뭐 IQ나 EQ보다 EQ가 좀 떨어지고 IQ가 떨어지면 어때요?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잘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우리 한국 부모님들 특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 키우려고 하는. 저는
진짜 아까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개념을 반대해요. MI건 IQ건 EQ건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저는 사실은 반대인데 네. 물론 좋은 점은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인격 전체로서 사람을 이렇게 접근하고 대우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다중이라는 말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음악만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음악을 잘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맞아요. 참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사실 어머니를 맡길 사람을 요한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설에 따르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30년 동안 예, 봉양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요한밖에 거기 없어서 그 그랬어요. 전설은 어디에서 가져가가지고 그 전설을 거만 가도 요한만 있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난 네. 성경 얘기하시는데 전설이라고 그러셔갖고 네. 전설은 진실이 아닌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실이 아니라 아닐 이제 수도 있는. 수도 있는. 확인되지 그렇지만 않은 왜냐면 설. 그건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성경에 얘기는 진리가 아니니까. 네. 근데 그 실제로 자기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잘해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저 그런 것도 같은 많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잘하는 걸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잘하는 건 따로 있었거든요. 네. 아까 제가 소리 능력 되게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 강사를 할까 그랬어요, 진짜로. 네. 돈도 많이 벌고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근데 보니까 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수학 잘하는 건 좋은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결국은 별로 잘하지 않았지만 음악을 하게 됐어요. 반은 잘하는데 반은 못하는. 근데 부분이- 좋아하는 걸 하셨잖아요. 좋아하지만 제가 그걸 직업으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가지고 제가 사명으로 바꾸어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음악이 수학이나 이런 거에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잘하던 게 나중에 거기 애드되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참 예수님한테 감사한 게 이제 저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잘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충성했느냐를 물어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만약에 잘했느냐를 물어보셨으면 저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충성했느냐,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게 좋은 IQ와 EQ를 줬는데 네. 너는 이렇게 못했느냐. 근데 우리 진선 집사님이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 충성했느냐. 저는 10달란트죠. 많이 줬는데 착하고 증명댕정한 뭐 이런. 좀 힘드시죠? 아니요. 그게 저는 그래도 되게 겸손하게 얘기한 거죠. 저 성경에도 없는 20달란트 정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뭐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IQ, EQ, MI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얘기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요즘에 리더십에 대한 그 너무 포커스 잘 돼 있잖아요. 리더가 돼야 된다, 좋은 리더, 성공한 리더. 이거 정말 진짜 사회 이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두고 IQ가 어쩌네, EQ가 어쩌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IQ나 EQ, MI를 통해서 얻는 능력 중에 테크닉이 뛰어난, 그러니까 다재다능하고 일을 잘하는, 그 머리도 굉장히 좋고 잘 외우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좋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결국 2인자래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천재야, 천재, 완전 천재. 그냥 뭐 한번 딱 보고 보면 뭐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한 번에 외워버리는 애들은 너무나 뛰어나지만 결국 2인자 리더밖에 못 되는 거예요. 정말 1인자가 되는 리더는 대인관계가 좋은 리더가 결국엔 1인자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들에도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천재를 거느리는 리더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 삼국지 보면 유비가 관우 장비보다 싸움 못 하잖아요. 근데 유비를 위해서 그들이 충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의 리더의 진정한 모습은 대인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키우는 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풍성한 대화가 있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시고 나름대로 신앙에 적용하시고 또 피화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양식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가지씩 어록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윤태 목사님부터 이렇게 올까요? 은사는 달란트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김진수 사람들이 뭐 우울증이다, 아니면 IQ가 좋다, EQ가 뛰어나다, 뭐 MI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구분하는 걸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사랑스러운 자녀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되게 소중하고 아까 경쟁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수억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석영 목사님.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 능력이 얼마큼인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사회에서 이기고 싶고. 근데 성도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사실은 장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장담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건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고 어떤 분의 약하고 어떤 분의 조금 낫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게 결국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울증과 그 두 번째 주제였던 IQ, EQ, MI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묵상을 해보니까 관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겠다.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울증과 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또 IQ, EQ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그냥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우울할 때 나의 나의 장점을 장점. 보고 또 우울해야 할 때 칭찬과 관심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한 2분만 생각하면 나오는 거야. 5분 생각하면 개 중에 골라. 아니 근데 김진수 집사님, 좋은데? 의외에 좋은데? 좋다 이게 아니고 좋은데? 네. 그 리액션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좋으면 저렇게 나와요. 완전 자청용 우백화 정신 하나도 없네요. 누구 한 명은 좀 겸손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귀하게 지으셨기에 또 너무나 귀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묵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박수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